수면 섭취 장애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수면 섭취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잠든 후에 일어나서 음식을 하기도 하고요.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음날 깨어나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수면 섭취 장애는 목류병이나 렘 수면 행동 장애와 같이 잠자는 중에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여러 가지 사건 수면 중에 일종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하루의 총 칼로리의 25%에서 50%를 섭취하는 야식 증후군과는 달리 수면 섭취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잠자는 동안에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야식 증후군 있는 사람들은 중간에 깨서 음식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어서 다시 음식을 먹는 경우를 말합니다. 완전히 깨어있는 동안에 음식을 먹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음식을 먹은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수면 섭취 장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발성 수면 섭취 장애입니다. 다른 수면 장애가 없는 사람에서 수면 섭취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목류병이 어릴 때 있거나 또한 하지 불안 증후군이나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다양한 수면 장애를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약물 유발성 수면 섭취 장애입니다. 수면제나 벤조디아ze핀 계열의 안정제와 같은 특정 약물을 복용한 후에 이러한 수면 섭취 장애가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면 섭취 장애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약물로는 불면증 치료 위해서 사용되는 졸피뎀, 스틸록스를 복용한 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동안에 뇌의 활동을 억제하기도 하지만 일부 사람에서 자고 있는 동안에 뇌의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몸이 움직여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낮 동안에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안을 경험하거나 수면이 많이 부족하거나 신경성 폭식증, 거식증과 같은 정신과적 섭취 장애가 있거나 우울증이 동반되거나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진정제나 항우울제, 항정신성 약물을 복용했을 때도 수면 섭취 장애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면 섭취 장애가 있는 사람의 약 80%는 여성이라고 하며 대개 20대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수면 섭취 장애 증상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매일 밤 잠자는 중에 음식을 먹거나 하룻밤에 2번 이상의 이러한 수면 섭취 장애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설탕이 많은 음식을 찾기도 하고요.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거의 먹지 않거나 즐기지 않는 음식을 먹기도 하며 세척제와 같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기도 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매우 빨리 먹는데요. 대개 10분 안에 모든 음식을 다 먹고 다시 잠자리로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됩니다. 또한 불이 나거나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수면 섭취 장애는 비렘 수면 중에 깊은 잠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잠들고 2-3시간 이내에, 즉 수면의 전반기에 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매우 혼란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질문을 해도 대답도 하지 않고 억지로 깨운다 하더라도 깨어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부엌문, 냉장고, 캐비넷, 오븐에 잠금 장치를 설치하거나 칼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복용하는 약물 중에 수면 섭취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수면제나 안정제나 항우울제가 있다면 이를 확인하시고 원인이 되는 약물을 중단하거나 다른 약물로 변경이 필요하니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면 섭취 장애와 동반된 다양한 수면 장애를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수면 장애는 수면 섭취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한다면 증상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취침 루틴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하면 숙면과 함께 수면 섭취 장애 증상이 호전될 수도 있습니다. 잠자기 1시간 전부터 요가, 명상, 복식호흡, 책을 읽는 것 같은 취침 루틴을 꾸준히 그리고 매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시고 저녁에는 과도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잠들기 1-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컴퓨터, TV와 같은 밝은 조명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거나 특별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약물을 통해 치료를 시도합니다. 항우울제 약물이나 식욕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면 증상이 개선되거나 호전될 수 있습니다. 수면 섭취 장애는 아직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치료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으로 보면은 수면을 돕기 위해서 사용되는 진정제나 안정제를 복용했을 때 이러한 수면 섭취 장애가 잘 발생하니 이러한 약물들의 복용을 평소에 줄이거나 필요할 때만 복용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목류병이나 하지 불안 증후군,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다양한 수면 장애가 동반됐을 때 수면 섭취 장애가 유발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수면의 질을 개선해야 합니다.